삼광과 함께 5강에 막차를 탈 두 팀 정도를 제가 꼽아봤는데요. 다음 두 자리는 이렇게 하나하고 꼽아봤습니다. 2025 시즌 5강 예측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재미로 그냥 한번 뽑아봤습니다. 여기서 안 뽑힌다고 5강 못 가는 게 절대 아니니까 재미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보시기 전에 보고 계신 영상 좋아요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겠고요. 일단은 가장 높은 곳에 있을 팀으로 저는 기아 타이거즈를 꼽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도 압도적인 전력이었어요. 2024년에는 냉정하게 말했을 때 한국 시리즈에서 저는 다른 팀이 우승하는 거를 예측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아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기아 쪽에서는 어느 정도는 전력 누수가 있어야 사실은 제가 기아가 좀 더 내려오고 그래야 야구를 좀 더 재밌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아가 약해지라는 얘기는 아니고, 왜냐하면 좀 뻔한 맛은 재미없으니까. 그래서 뭔가 엎치락 뒤치락 이런 맛을 좀 원했는데, 그런데 투타 압도적인 1위 팀에서 빠진 선수가 장현식 한 명이었는데 장현식 자리를 조상으로 메우면서 완벽하게 구멍을 메워줬고요. 그리고 여기에 원래 기아 타이거즈는 2024년에도 악재가 조금 있는 팀이었습니다. 이의리도 부상이었고 뭐 윤영철도 빠졌었고 외국인 한 자리는 거의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 타이거즈가 이 정도였던 거예요. 악재가 엄청 겹쳤는데 그럼에도 기아가 이 정도였으면 사실은 이의리가 이제 돌아오고 외국인 선수가 작년에 있었던 윌크로우나 소크라테스보다 올로하고 위스덤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잘 뽑았기 때문에 기아 타이거즈가 어느 정도 지난해만큼 조금 무난하게 정규리그 1위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LG를 좀 꼽아봤는데요. LG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LG하고 삼성 중에 조금 더 높은 쪽, 물론 이게 순위라는 뜻은 아니고 그냥 3강으로 묶이는 건데 LG를 좀 먼저 꼽은 이유가 그래도 2023년에 우승을 한 팀답게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상수를 보여준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구는 뭔가 갑자기 김도영 같은 선수가 확 튀어오르고 어떤 선수가 갑자기 확 가라앉고 이런 것보다 그냥 무난하게 상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팀이 저는 정규리그를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LG가 그런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베테랑 선수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팀을 이끌어 나가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염경엽 감독이 본인이 어제 약속을 한 대로 베테랑의 체력 유지와 함께 신인 선수들을 많이 써주고, 그리고 투수 쪽에서는 좀 열심히 해줘야 되는 선수가 있어요. 장현식이나 김강률 이런 선수들이 좀 새로운 활력소를 보여준다면 LG가 기아를 한번 또 넘볼 수 있는 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이 어느 정도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2024년에 5강에 왔던 팀 중에 가장 새로운 손님? 어느 정도는 좀 불안한 팀이라고도 볼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항상 상수로 있었던 팀이 아니라 2024년에 주식으로 치면 갑자기 확 튄 것 같은 그런 팀이잖아요. 근데 그런 팀이기 때문에 반짝 효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이종열 단장이 최선을 다해서 팀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전력 보강에 최선을 다했다. 후라도 선수도 데려오고 최원태 선수도 데려오고 선발 투수를 이렇게 잘 만들어놨다는 거는 삼성의 약점, 어느 정도 불펜이 나중에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시즌 후반으로만 퍼질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약간 만회하기 위해서 이닝을 많이 먹을 수 있는 후라도와 함께 국내 선발진에 괜찮은 최원태를 영입했기 때문에 투수진이 상당히 단단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투수 쪽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은 오히려 그리고 젊은 선수들이만큼 작년보다 더 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삼성도 충분히 기아를 한번 넘볼 수 있는 3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강과 함께 5강에 막차를 탈 두 팀 정도를 제가 꼽아봤는데요. 다음 두 자리는 이렇게 하나하고 두산을 꼽아봤습니다. 하나이글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진짜 회장님이 빠트 한번 때려야 된다. 왜? 류현진하고 문동주가 버티던 국내 선발진에 엄상백이 들어오면서 류현진, 엄상백, 문동주라는 3, 4, 5선발이 거의 최고 수준, 국내 선발진이 최고 수준으로 들어왔고, 외국인도 와이스는 어느 정도 좀 검증이 된 선수고 폰세가 걱정이 된다고 하지만 저는 폰세가 그렇게 아플 것 같은 느낌도 안 들거든요. 이번 해에는 오히려 폰세의 커브의 밸런스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폰세가 그것만 잡아준다면 와이스보다 더 좋은 역할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선발 야구가 가능해졌고, 중요한 거는 하나는 선발 야구를 작년에 못했는데 불펜 야구는 잘했던 팀입니다. 그러니까 한화가 마지막에 그렇게 심하게 역전되는 경우가 없었어요. 주현상 선수가 잘 막아줬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불펜 야구가 됐던 팀에 선발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러면 불펜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우준 선수를 또 영입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제 내야에도 한화에 좀 안정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화이글스
이글스를 5강 후보로 꼽아봤습니다. 사실 공격력은 좀 아쉬워요. 그래서 사실은 한화 이글스를 3강에는 뽑지 않는 거다. 공격력은 좀 아쉽죠. 플로리얼이 꼭 터져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플로리얼이 터지지 않는다면 뭐 노시환이 다시 홈런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공격력은 안 터지더라도 5강에 도전할 수준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투수진이 좋기 때문에. 다른 한 자리로는 두산을 한번 꼽아봤는데, 두산도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강승호 선수가 3루 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유격수하고 2루수는 신진급, 새로운 새내기들급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불펜에 우리가 늘 얘기하는 좌우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좌우놀이나 뭐 출석 체크 이런 걸 얘기하면서 젊은 불펜들이 좀 많이 나온 게 걱정스러운 요소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병헌이 수술을 했는데 올해는 작년만큼 할 수 있을까? 김태견이 폭사로 인해서 퍼지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있는데, 근데 저는 두산에게 어떤 좋은 점을 봤냐면요, 이거를 좀 이겨낼 만한 뎁스가 있다는 거죠. 두산에 김태견하고 이병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홍건희, 이영하 이런 선수들도 있고, 그래서 물량 싸움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두산 이승엽 감독이 좌우누리를 자꾸 하는 것도 물량이 많아서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제 두산이 좋은 투수가 또 많고, 야수 쪽에서도 덜 유명할진 모르겠지만 좀 긁어볼 만한 물량은 좀 많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외야 쪽에 김인태 선수도 다시 돌아왔고요. 제가 오늘 꼽아본 5강은 아닌 팀들은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왜냐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5강은 일단은 기아와 LG, 삼성을 일단 먼저 꼽아봤고요. 기아 3 이렇게 먼저 꼽아봤고, 그 다음 쪽으로는 하나와 두산을 일단 꼽아봤습니다.